오늘 개장까지 8분 30여 초 남아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양대 지수 움직임 강보합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현재 0.38% 오름세 2448.39포인트 호가 나오고 있고요. 이틀 연속 상승 시도합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오름세로 0.24% 오른 785.17포인트 선에 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1월 25일 종목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모트렉스가 수익률 19.61% 달성하면서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네. 역대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성장세를 탄 종목으로 봐야 되겠고 또 뭐 그 2차 이제 그 패키징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늘 걸로 보고 있어요. 2차 목표가 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군요. 자율주행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좋은 결실이 나왔습니다. 실적, 역대 최대 실적 나오면서 실적주로 부각받고 있고요. 자율주행주로 알고 계시는 종목 모트렉스 실적 성장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2만 원 설정했고요. 다음은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오늘 보실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물질 업체인데 초고순도 유기금속 화합물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HF 전구체 공급 증가와 GR 전구체의 밴더 조정에 따른 반사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HF 전구체는 하반기 DDR5 공급 확대가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메탈로센 촉매라는 것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활용 가치가 높아질 소재인데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 4개 업체밖에 없고 국내 업체로는 동사가 유일합니다. 지금 메탈로센 촉매가 수요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매물 소화가 좀 거치면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900원, 손절가는 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탈로센 촉매가 화학 섹터 쪽에 맞아요. 사용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 그렇군요. 이 종목 오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메탈로센 촉매 화학 영역에서 사용되는 촉매인데요.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소재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4개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촉매 소재입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900원, 손절가는 5,300원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에서 1.5% 플러스권으로 6,050원 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실까요? 예, 오늘 아모 그린텍입니다. 네. 이 회사는 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아모텍 쪽으로 뭐 이제 PCB라든가 뭐 이런 쪽 이제 하던 회사인데 지금 전기차향 고효율 자동품 수요가 굉장히 좀 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요 고객사 지금 테슬라가 제일 매출 비중이 크고요. 리비안하고 GM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 2차전지 쪽으로 진출하는데 ESS 솔루션이 작년부터 일본의 이제 5G 기지국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이제 배터리로 들어가고 또 덴마크의 풍력단지라든지 또 미국 방산업체의 전기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이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매출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93억으로 작년보다 50%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40% 또 올해보다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주고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PER이 11배고요. 내년으로 본다면 8배 고성장 지속 전망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한번 작년에 기대감은 쭉 올라왔다가 지금 좀 주가가 좀 잠잠한 구간에 와 있는데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실적 발표 나면서 주가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16,200원, 손절가는 11,6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입니다. 전기차 쪽에 고효율 자성 부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요 고객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이라든지 통신 장비, 풍력, 광산
산업 등지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네요. 올해 영업이익이 52%, 내년에 40% 성장 예상되면서 밸류에이션 10배 내외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16,200원, 손절가는 11,600원 제시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에서 0.9% 하락세로 13,48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양대 시장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SK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AI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주도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상무부 쪽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주가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도 좀 강하게 양봉을 기록했었는데 4% 플러스 되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2%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노션이 2% 넘는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메리츠증권 또 KTNG 같은 종목들이 대형주 가운데 1에서 2%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150기업 가운데서는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도 나왔었던 FST가 5% 넘는 상승 호가되고 있습니다. EUV 펠리클 양산 본격화, 양산 임박 이슈에 따라서 5% 상승 탄력이고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FST와 SNS텍이 바로 양산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부분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2%에서 5% 상승 탄력이고요. IT 가운데 넥스틴이 3%,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2% 넘는 상승으로 13만 4,20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바이오, 오스코텍과 박셀바이오, 셀리버리 4에서 6% 약세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부분 보실까요? 반도체 업종으로 소폭 쪽으로 지금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폐배터리,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들로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AI 관련주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크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일단 동시호가 오전장에는 매수가 소폭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장 굳이 예측을 한다면 상승 출발 조금 저는 지금 한 코스피 9포인트 상승 출발로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하락 출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시장은 매물 공방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가 유럽 쪽에 전장용 반도체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8%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모처럼 만에 애니메이션 관련주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가 10% 넘는 상승 호가인데요.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오늘 납부가대 인식 나오고 있고 애니플러스가 3.8% 4,445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몽레인과 SAMG 엔터 2에서 3% 상승인데요. 또 이 저출산 에 대한 문제 해결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아무래도 애니메이션까지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JTC가 4% 상승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동반해서 1에서 2%의 상승 탄력이고요. CS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24일 금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와 납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0.3에서 0.7%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하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월가에서 환호했습니다.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간밤에 주가가 14% 오름세에 반도체주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 GPU의 쇼티지 가능성과 또 고성능 D램의 수요 증가 기대감들 때문이죠. 다만 월가에서는 이제 1월 랠리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간에는 안전지대, 즉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까지 왔고 이제는 더 오르기에는 부담이 생긴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좀 반영을 하면서 최근 움직입니다. 강보합권의 간밤에 마감되면서 104.6달러 선 부근이고요. 우리 증시는 2,500선 부근에서 저항을 겪고
걷고 있는데 2420선 이번 주에 저점을 찍고 또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금요일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장의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양대 지수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반전하고 있는데요. 0.14% 오름세로 출발했다가 하락을 찍고 나서 현재는 다시 한번 소폭의 상승입니다. 0.03%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243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틀 연속 상승 시도합니다. 어제장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도 더 좋았었는데 오늘 코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 0.2% 오름세 장중 내내 상승 유지하면서 784.81포인트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의 매수 모처럼 장 초반부터 들어오는데요. 어제 매수 마감했던 외국인 이틀 연속의 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고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5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도 전환 505억 원어치 팔고 있습니다. 어제 3천억 원 넘는 매수를 보였었던 기관인데요. 오늘은 금융투자가 다시 매도를 하면서 매도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IT주에 대해서 기관 쪽에서는 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 잡히지 않네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한 매도세 4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47억 원어치를 팔고 기관 쪽에서 87억 원의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이 기간 삽니다. 4거래일 연속의 매수로 447억 원어치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시면 양대 시장 오늘장 매도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규모로 팔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20억 원대, 코스닥에서 330억 원까지 매도를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업종 동향 바로 살펴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0.3%까지 지금 상승 탄력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업종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쪽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0.8%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의 업종 상승 이수 페타시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AI 수혜주로도 한 차례 분류가 됐었고 또 최현주 전문가가 이전에 추천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3%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그를 이어서 기계와 증권 업종 또 운수 창보 업종 나란히 0.6에서 0.7%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도 0.5%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운수 장비, 음식료품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업종이 0.6%의 하락입니다. 의약품 그리고 서비스 업종까지 약보합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대형주 오늘 대체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HMM이 2%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상승 탄력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자동차 1% 넘는 상승.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금융주가 1% 내외, 삼성전자가 0.8%, SK하이닉스가 0.7% 오름세 기록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융, IT, 배터리, 또 경기민감, 해운주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0.8% 오름세 기록합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카카오뱅크,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플랫폼과 바이오주들 약보합에서 0.5%까지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오늘 상승 이끄는 쪽은 역시 배터리입니다. 성일하이텍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와 LNF, 에코프로 BM 1%에서 3% 가까운 상승 기록합니다. 폐배터리와 양극재 나란히 상승하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HLB, SM 같은 종목들이 2%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1297원 선 출발선 나타내면서 일단은 1300원 선 아래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은 뭐 전기차하고 그리고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뭐 아침에는 일단 견조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에 LNF가 오늘 3%, 에코프로가 2%대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셀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이제 오르는 형태입니다. 삼성 SDI도 0.8%, LG에너지솔루션도 0.4%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뭐 장비 소재 다들 좋고요. 삼성전자가 0.97%, SK하이닉스가 지금 0.86% 비슷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LG전자는 오늘도 또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고요. 뭐 장비주, 소재주 뭐 다 괜찮고 PCB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 괜찮고 오늘 이제 특히 팹리스 쪽에 칩리스 쪽에 그 가온 칩스라든가 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쪽이 지금 6% 5% 정도 시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공정 쪽하고 칩리스 쪽이 계속해서 시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페스 자쿠도 오늘 3%대 오르고 있고 또 EV 펠리클 건 FST 같은 경우에 5%, SNS 텍도 6% 이렇게 또 오늘 시세를 또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IT하고 뭐 이쪽 2차전지 쪽이 이제 좋다면은 오늘 시장이 뭐 나쁘지는 않겠다 보이는데, 근데 이제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지금 21선을 머리 위에 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2,450 좀 넘어가면은 탄력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오늘 쭉쭉 계속 오르는 장세보다는 네. 좀 오르다가 좀 윗골이 달면서 아무래도 좀 오늘 밤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 매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 선물 시장에서 소폭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배터리 쪽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만 2,450선의 저항 가능성 보셨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소폭 상승으로 좀 돌아섰는데, 저는 오늘 뭐 지금 강세 종목은 다들 뭐 비슷해요. 반도체 장비 쪽, 소재 뭐 이쪽으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AI 관련주는 어제에 이어서 지금 장 초반에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라든가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쪽에 강세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쪽 코스모학은 약세지만 세비캠하고 성일아이텍은 강세. 전반적으로 오늘 뭐 2차전지 뭐 몇몇 업체하고 AI 관련주, 반도체 주식 이렇게 뭐 상승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뭐 상승 출발하면서 지금 소폭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결국에는 오늘 조금 매물이 조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체적인 시장 보고 있고요.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서부터는 저는 뭐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매도입니다. 2,500 설사 잠시 넘는다고 해도 페이크이기 때문에 뭐 저는 매도로 일단 계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AI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솔트룩스가 오늘장까지 7거래일에 상승 기록하는데요. 7거래일 연속 올라가는 솔트룩스,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에 어제 장대 양봉, 오늘장까지 지금 달려나가면서 5%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 바이브 컴퍼니가 8%, 셀바스 AI가 13% 넘는 급등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5%에서 6%, 플리토가 6%까지 강세를 기록하고요. 엠데스테크가 4%, 딥노이드가 또 달리네요. 20%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 AI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오늘까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 호재, 그리고 연이어서 월가의 목표 주가 상향,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AI 정말 열풍이네요. 주가도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이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불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열풍을 이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은 챗봇하고 엔비디아인데, 챗봇 부분은 이제 뉴스가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뉴스가 더 이상 이제 강력한 뉴스가 나올 건 없고, 엔비디아의 지금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보다 더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는 뉴스가 이제 피크를 쳤다면은 주가도 이제 뉴스를 반영하는 부분, 테마는 어차피 뉴스를 반영하기 때문에 피크시 좀 피크 아웃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봐야 되겠고, 지금은 굉장히 투기적인 구간입니다. 지금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부분은 그냥 수급밖에 없어요. 심리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은 안 되고, 단지 한 번에 꺼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들이. 그래서 뭐 좀 음봉 나왔을 때 들어가서 뭐 단타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바이앤홀딩은 지금은 무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도 뭐 이 마지막 큰 불꽃이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그 불씨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는 있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매도에 치중하는 것이 좋겠다. 단기적인 어떤 매매는 트레이딩
강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셀바스 헬스케어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저출산 관련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이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죠. 캐리소프트 10.5%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2%에서 7%, 꿈비와 삼성출판사, 웅진싱크빅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연이은 상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지난 22일로 기억합니다. 인구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출산율은 정말 역대 최저이고요. 또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역대 최대, 197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여파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정부 산하의 모든 과정으로 직접 챙기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 움직이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단기적인 상승에 저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저출산 관련주는. 이거 우리나라 뭐 지금 전 세계 최저출산율을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뭐 정부에서 대책 세운다고 안 나요. 이거는 그냥 매도예요. 그냥 뭐 이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뭐 모멘텀 조금 올라오면은 뭐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홀딩하면서 뭐 고점 매도 영역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규 매수는 저는 이걸 가지고 절대 이거 사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근본적인 사회적 구조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는 불가능할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네, 뭐가 해결돼야 될까요? 아시잖아요. 집값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주들 지금 변동성 나오는 걸까요? 폐배터리 쪽에서 하락 반전하면서 코스모화학이 4%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또 세비캠, 성일하이텍은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음봉 내고 있는데 0.6% 상승이고요. LNF 살펴보겠습니다. LNF는 1.7%, 에코프로비엠도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 지금 전기차 충전 쪽에서는 2% 하락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 내내 지금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 2% 하락입니다. 뭐 이들은 어제장까지 3거래일 연속 쭉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는데 폐배터리가 반등 시도하다가 지금 좀 불발되고 있어요. 배터리주 전반적인 움직임 알아볼까요? 네,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이 음봉 전환을 했고요. 일단 뭐 배터리주들은 뭐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움직임이 그냥 이렇게 뭐 작은 박스권 정도의 경계성 움직임을 좀 보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 배터리는 다 그럴 걸로 보고 있고요. 뭐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뭐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전소 관련주들은 지금 뭐 오늘 이제 소폭 하락입니다. 휴맥스 홀딩스도 3%대 빠지고 있고 대유플러스도 3%대 어제도 빠졌고 S트래픽도 빠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찍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장주가 휴맥스 홀딩스인데 대장주의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뭐 가능하겠지만 이쪽도 이제 바이앤홀딩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입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연 3.5%인데요. 그런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보험주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상승폭이 3%까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좀 상승 탄력이 높습니다.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인데요. 보험주 금리 동결에도 올라가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쉬었지만은 그래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래요. 어제 올렸어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2%로 발표가 됐잖아요. 작년 12월보다도 높게 나타났고 그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동결보다도 인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하는 측에서는 그걸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뭐 자세한 코멘트는 뭐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삼가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보험주들은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게 조금 더 아직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렸으면은 저는 오히려 주가는 안 좋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인상에 대한 어떤 룸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주도 상승하고 있다. 역시 금리 인상 수혜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롯데케미칼 5일선 딛고 소폭의 하락 띄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주가 상승을 이어가는데 페노션, HMM, 그 민영화 이슈가 있는 HMM 이런 종목보다도 흥하해운이 4%까지 상승하고요. 페노션도 3.5% 플러스권 기록하는데요. 해운주 짚어볼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해운주들 오늘 HMM 소폭 올라가고 있고, HMM은 이제 매각 이슈가 붙어 있는데, 지난번에 안 될 것 같다 이러더니 지금 또 이제 조기 매각 기대감이 있어서 추가 상승은 일단은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페노션이 요즘에 이제 시세가 좀 전고점 돌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제 운임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7,000원 단 단기 고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상승하는 부분은 시장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해운주들은 제 생각에는 HMM하고 페노션인데, HMM은 매각 기대감이 있다면은 한 26,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페노션 7,000원 단 위쪽으로 그렇게 룸이 크게 열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들 가운데서는 소재주 쪽이 움직임이 강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0.5% 내외의 상승입니다. 간밤 반도체주 미국장에서 강세 움직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고요. 62,300원, SK하이닉스 93,300원 선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 LG이노텍은 하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LG전자 0.4% 상승이고요. IT 소부장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3%, 장비 쪽에서는 좋고요. 소재 쪽에서는 SNS텍, FST, EUV 관련주 5에서 6% 강세, 워닝 머티리얼즈가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판 소재 쪽에 해성 DS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주 가운데 월덱스나 TSE가 2에서 3%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반도체가 11%까지 급등을 하죠. 오늘 IT 관련주 가운데서는 EUV 펠리클 국산화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SNS텍 EUV 국산화 그 이슈는 솔직히 어느 매체에서 이틀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게 주가에 SNS텍이 지금 후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못 올랐으니까 그 기사가 지금 나중에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들 다 강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그러나 저는 많이 상승하면은 또 윗골이 달면서 길게 또 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지수가 같이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쪽의 반도체 소부장주 이쪽으로 강세가 지금 나타나는 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고점 매도 전략 계속적으로, 계속적이 아니라 저는 이제서부터 수요일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주식 다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는 아니더라도 한 7, 80%까지는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행동주의 펀드와 자사주 소각 이슈도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한을 보낸다든지 보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주목이 됐었죠. 오늘 그 가운데서는 SBS가 5%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SBS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SBS 콘텐츠 호브도 상승이었잖아요. 3% 넘게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BYC 오늘 주가는 1%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SM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SM이 경영진들이 우군으로 카카오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이크 기획을 버금가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었죠. 그러니까 국내외 음원이나 음반 유통, 해외 공연 판매권에 대해서 카카오 쪽에서 권리를 받아가고 SM 경영진들이 카카오를 최대 주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하이브가 반격을 합니다. SM의 항의 서한을 어제 보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 위법이다라는 내용인데요. SM과 하이브 주가 오늘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모원이 오늘 자사주 400만 주 이상을 소각한다. 403만 주네요. 소각 결정 나오면서 장중에 27.9%까지 올랐다가 14%까지 강세 띄고 있는데요. 자, 행동주의 펀드와 자사주 소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신기수 전문가님. 다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있고요. 단기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풀무원 오늘 벌써 이제 음봉이 좀 길게 늘어지고 있고, SBS도
뭐 가능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누가 뭐 알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되고 BIC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SM 쪽 관련해 가지고는 SM은 이제 주가가 좀 묶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카카오 쪽에서 12만 원 이상의 매수가를 뭐 제시를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12만 원 훌쩍 넘어갔는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금 소강 상태고 지금 뭐 한동안 좀 이러면서 좀 공방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결정이 좀 날 때까지는 주가가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에 묶여 있다면은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건이 좀 그 진정이 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디어유 쪽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디어유는 이제 그 매각권에서 이탈되면서 주가가 조금 그 관심 외권을 좀 벗어나 있는데 오히려 이 건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인구 감소에 따른 그 문제 해결 수혜주로 AI 로봇 중에서는 SBB테크가 고점 경신을 하고 있고요. 또 유아동 산업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위성주 보겠습니다. AP위성이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세트랙아이가 0.8% 하락입니다만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잘 이평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오늘 보합권인데요. 위성주에 대해서 최근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한 종목 고점 경신이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위성주 종목별로 조금씩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AP 위성 강하고 지금 캔ኳ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1% 중반대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어제 강세가 나타났는데 어제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어제 강세가 나타났죠.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만큼 UAM 항공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뭐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어제 상승한데 오늘 하락하고 있고 종목별로는 조금 등락이 엇갈린다. 뭐 한꺼번에 지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수급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몰리는 쪽으로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개장 상황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환율 시장입니다. 환율로 또 키가 넘어가죠. 과연 이 원화 약세가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본격화돼야 또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원화 약세 소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300원 선 일단 이탈하고 나서 저항 느끼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 소폭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금일 환율은 0.4원 정도 오른 1297.5원에 출발을 했고요. NDF는 1297원에 좀 마무리되면서 전일 대비 1.35원 올랐습니다. 달러화 자체가 GDP가 예상보다 낮았음에도 이제 PC 발표를 경계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유로화는 1월 CPI가 예상치 수준을 머물렀음에도 중국발 수요 회복 전망이 유입되고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엔화는 구로다 총재가 금년 중반에는 물가 목표치를 하회할 것이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한때 135엔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에다 지명자의 완화 정도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미일 금리차가 축소됨에 따라 재차 134엔 초반 수준으로 복귀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배경으로 금일 환율을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뉴욕 증시에서 관찰된 위험 선호와 PC 대기 속 긴축 경계 등에 의해 상하방 압력이 공방을 보이며 1290원 후반 등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1월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를 기억합니다. 이에 더해 작년 4분기 근원 PCE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전일 GDP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긴축 경계는 금일 PCE 발표를 앞두고 높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가 G2 갈등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금일 환율 상승을 점치게 하는 재료이며 해당 압력은 재차 1,300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00원을 유의미하게 상향 돌파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및 반도체 AI 관련 성장 동력 가능성 제기에 따라서 전일 기술주 중심의 위험 선호가 유입되었고, 이는 장초 하락하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습니다. 해당 분위기가 금일까지 연장된다면 금일 국내 증시 외인 순매수로 연결될 수 있다 판단하며 환율 상승에 부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일 당국 경계감에 의해 보여진 낙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땐 빅피겨 부근에서 추가적인 롱 심리가 탄력을 받을 만큼의 재료는 금일 부재하다 보고 있습니다.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역시 전일의 하락세와 1,300원 부근에서의 당국 경계감 등의 수급적인 상단을 제한하면서 매도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환율은 1290원 중후반 구간에서 등락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환율 레인지를 제공하자면 1294원에서 1304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수와 매도 공방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환율 시장입니다. PC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PC이 물가에 대해서 경계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발 AI 쪽에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나타났다는 점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1290원 선 중후반의 움직임 보면서 1294원에서 1304원 선 오늘 예상 밴드 설정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유가증권 시장을 사면서 전기전자 위주로 사고 있고 금융까지 해서 매수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장 강보합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지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예, 저는 동일합니다. 오늘 밤에 PC 발표 있는데 예상치가 지금 전년비 5.0 그리고 전월비 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확인하려고 딱 밑에 붙여놓고 밑으로 빠지냐 위로 가느냐 지금 대기 중이죠. 그래서 오늘 밤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굳이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겠죠. 확인하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혀 매수할 이유가 없다. 확인이 꼭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셨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저는 2주, 저번에,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신규 매수하지 말자로 말씀드렸고, 저는 계속 이제 올라오면 계속 매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저는 계속 그 전략이다, 이제는. 제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강세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거의 정도 다 왔고,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는 2,500 잠시 넘더라도 분위기 2,500 넘으면은 언론에서 2,550 간다, 2,600 간다 띄우더라도 저는 매도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제서부터는 매도. 신규 매수는 아주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는 조금 시장 관망하면서 좀 쉬자, 이 관점입니다. 네. 3월 초순까지 종목 장세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또 투자자분들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매매해야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 왔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겸허함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제는 신규 매수는 엄금이고요. 최현주 전문가 반등시마다 매도하면서 현금 챙기자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두 분 전략 변화 없으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